당뇨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함께 가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당뇨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약이 늘고 어떤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는 의지나 운이 아니라 혈당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을 끊으라는 위험한 주장이 아니라 약이 더 늘어나는 길을 피한 사람들이 공통된 혈당 관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듣고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시니어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약은 평생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당뇨는 단기간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혈당이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정체됩니다. 공복 혈당은 140에서 150 근처에서 맴돌고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했나 보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 경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혈당 수치로 시작했는데도 몇 년 뒤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사람과 약의 종류나 용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음식의 종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단 음식을 피하고 설탕을 줄이고 과자를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당은 단맛보다 탄수화물의 형태와 흡수 속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흰쌀밥, 국수, 떡,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씹을 때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 건 안 먹었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높지? 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약만 줄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혈당은 칼로리보다 속도에 반응합니다. 흡수가 빠른 음식은 소량이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혈당이 어떻게 오르도록 만들었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마지막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은 혈당 상승을 눈에 띄게 늦춥니다.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의 중요한 장점은 현실성입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식사를 하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천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식사 시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빠르게 먹는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인슐린 반응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당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행동 역시 혈당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당이 근육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도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찰 정도의 활동이 아니라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혈당 곡선을 바꾸고 그 변화가 쌓이면 검사 수치로 드러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관찰됩니다.
약을 늘릴 가능성이 있던 환자가 생활습관 조정 이후 수치가 안정되면 의료진은 약을 추가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약을 안 늘렸다, 약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을 마음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의 감량이나 중단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혈당 관리의 방향이 바뀌면 약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관리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역시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끼 식사에서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사 후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선택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혈당 수치는 숫자로 반응합니다. 혈당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에 조용히 반응합니다. 혈당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혈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약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전부 끊어야 하는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버거워서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과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지도 않고 매일 운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거나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기준이 쌓이면 혈당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변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혈당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숫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혈당 수치를 볼 때 하루 이틀의 결과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수치가 높게 나오면 모든 관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반대로 하루 수치가 좋으면 안심해버립니다. 하지만 혈당은 하루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는 모두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복 혈당은 밤 사이의 상태를 보여주고 식후 혈당은 식사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몇 달간의 평균적인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현재의 관리 방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근 몇 주 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를 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꾼 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덜 튀는지, 식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뒤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런 관찰이 쌓이면 스스로에게 맞는 관리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당 관리는 남과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릅니다. 나에게는 괜찮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혈당을 크게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남들은 문제없이 먹는 음식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량, 근육량,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혈당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잘 이루어질수록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생깁니다. 식후에 극심한 졸림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면 관리에 대한 동기 역시 유지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약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약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을 줄이는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혈당이 안정되면 약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당뇨 관리의 목표는 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고 장기적인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약의 역할은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실패와 성공으로 나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잘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어제 잘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방향을 잡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음 끼니에서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 식후에 움직이지 못했다면 내일은 5분만이라도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의 기준을 낮추되 끊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복한 선택에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뇨 관리의 목적은 약을 무조건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더 나빠지는 방향을 막는 것입니다. 혈당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도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순서, 식사 후의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 선택의 반복에 조용히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혈당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당뇨 관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내 몸을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혈당 문제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차분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장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